안녕하세요. 17년간 얼굴의 피부의 개선과 주름의 완화를 위해 연구해온 성형외과 전문의 윤수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에 색소가 올라오면 다 기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흑자나 검버섯일 수도 있잖아요. 일반인도 집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인 분들도 집에서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계와 표면, 그 다음에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 그 다음에 크기의 변화가 있느냐입니다. 기미는 대체로 경계가 조금 흐리고요. 넓게 퍼진 얼룩 느낌이 들고, 흑자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작고 경계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리고 특정 부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검버섯 같은 경우는 피부 세포 자체가 자라나서 생긴 거라서 약간 피부 표면이 도톰하고요. 표면이 겹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한번 보시면 기미는 보통 양쪽 광대나 이마 그리고 콧등처럼 햇볕, 자외선이 많이 받는 부위에 대칭적으로 생기고요. 전보다는 조금 얼룩덜룩하게 보입니다. 경계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흑자는 둥글거나 타원형의 단일한 이런 반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기미보다는 경계가 뚜렷한 편입니다. 얼굴뿐 아니라 손등이나 팔에도 잘 생기는 게 흑자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검버섯은 색은 조금 갈색에서 검은색을 띠고 있고요. 표면이 거칠거나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잘생기고 얼굴, 그 다음에 몸통, 손등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자가 체크를 해보시면 경계가 흐릿하고 넓게 퍼져 있다 이러면 기미 쪽일 가능성이 크고요. 좀 작고 둥글둥글하면서 경계가 선명하다 이러면 흑자의 쪽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살짝 솟아있거나 이렇게 만져봤을 때 오돌토돌하다 이러면 검버섯일 가능성이 있고요. 햇빛을 받으면 더 짙어지고 양쪽에 대칭적으로 비슷하게 생겼다 이러면 기미일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집에서 보는 건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감별이니까요. 특히나 갑자기 이 색소가 커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거나 그리고 가장자리가 조금 불규칙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있거나 가렵다 이러면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홈케어만으로도 없앨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보통 10,000원 하나 가지고 이런 내가 색소인 병변들을 없앨 수 있을까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홈케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거론되는 성분은 뭐냐면 하이드로키논, 비타민C, 그 다음에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노이드 계열, 그 다음에 아젤라 엑시드 같은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기미 치료에서 오래전부터 가장 대표적으로 쓰여온 성분은 바로 하이드로키논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하이드로키논은 누구나 바르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맞는 크림이 아니에요.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붉어질 수도 있고 따가움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장기간 과용하면 오히려 외인성 오크로노시스, 황토색 변색 같은 문제도 우려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사용을 하면 또 오히려 청흑색 변색 같은 문제도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은 무작정 넓게 오래 바르는 방식보다는 피부 타입과 병변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나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내가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런 하이드로키논 계열, 그 다음에 특히나 레티노이드 계열을 자의로 이렇게 쓰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현실적으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루틴은 뭘까요? 하면 아침에는 첫 번째 순한 세안을 하시고요. 둘째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저자극 미백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습제를 발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틴티드 선스크린, 선크림 같은 거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똑같이 첫 번째 순한 세안을 하시고 두 번째로 자극이 적은 미백 성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소량의 레티노이드 계열을 아주 천천히 발라주시는 게 좋고 또한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보습을 해주시는 게 루틴, 최고의 루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원장님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요?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아예 병변을 없애는 개념보다는 더 진해지는 속도를 늦추고 옅어질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과색소 침착 관리에는 정말 꾸준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노좀 전달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서 미백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기미 한두 개를 지우는 걸 넘어서 얼굴 전체를 맑고 하얗게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얼굴이 하얘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얼굴을 이렇게 뭐 김이 하나도 없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밝고 하얗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멜라닌 억제, 그 다음에 각질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첨가하자면 피부 재생이나 톤업 시술, 이렇게 하시면 가장 구조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얼굴을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뭐냐면 얼굴을 조금 칙칙하게 만드는 멜라닌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얼굴을 검붉게 만드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멜라닌의 생성과 이동을 억제하는 게 비타민 C와 저농도 하이드로키논, 그 다음에 트라넥삼산,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 다음에 아르뷰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멜라닌 생성과 이동을 줄여서 피부 톤을 전체적으로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자외선은 피부가 검어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 적어도 SPF 30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비타민 C를 바르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키논을 발라도 톤이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홈케어로 피부 톤을 하얗게 만드는 방법은 미백 톤업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C, 나이아신 아마이드, 아니면 아르뷰틴 등이 들어간 세럼이나 앰플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톤이 조금 균일해지고요. 그럼으로써 밝아지고 그 다음에 칙칙함이 좀 줄어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질 정리를 하는데요. 이때는 저자극 HA나 PHA 또는 저농도의 레티놀, 그 다음에 필링 패드도 요즘 있거든요. 그럼 필링 패드로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정리하면 평소보다 조금 맑고 빛나는 피부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된 피부는 물광 피부 같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단 완전히 새하얀 피부를 기대하신다면 집에서 하는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톤업과 함께 병원의 시술을 조금 첨가하면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시술이 바로 레이저 토닝입니다. 이 레이저 토닝 레이저로 피부 전체의 멜라닌을 고르게 깨트려 주고요. 그러면 톤이 맑아지겠죠? 이 레이저 토닝은 기미, 주근깨, 색소를 함께 억제시키는 시술입니다. 그 다음에 필링 시술이 있어요. 필링이란 건 뭐냐면 피부 가장 바깥쪽에 표피층과 각질층, 우리 주로 때라고 알고 있는 각질층의 색소를 조금씩 벗겨내면 이 피부결도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어지고 톤도 업되죠. 왜냐하면 안쪽에 숨어있던 새살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필링을 하면 피부결도 매끄러워지고 톤업도 되고 피부에 있는 그 털들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톤업, 제모, 피부결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게 바로 이 필링 시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킨 부스터나 비타민 주사, 직접적으로 얼굴에다 주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피부에 직접 비타민 C나 그 다음에 주로 알고 계시는 리쥬란이라고 하는 PN 성분, 아니면 물광이라고 알고 계시는 히알루론산, 이런 필러를 직접 주입을 해주면 피부가 재생이 되고 또 물광 피부, 투명도를 높이는 피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맑고 윤기나는 피부를 만드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얼굴 전체가 하얘지는 조합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 집에서는 비타민 C나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그리고 저자극 각질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필링을 해서 톤을 안정화시키고 더 진해지는 거를 방지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병원에 가셔서 레이저 토닝,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 주사 들 주기적으로 받으면 피부 깊게 박혀있는 멜라닌 색소, 그 다음에 피부의 텍스처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얀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예방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네, 선크림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유기자차, 그 다음에 하나는 무기자차입니다. 유기자차는 뭐냐면 화학적으로 이런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기자차 선크림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꿔서 방출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유기자차는 발림성이 좋아요. 되게 가벼워요. 왜냐하면 백탁, 얼굴이 하얘지는 백탁 현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시기 좋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학적이기 때문에 민감 피부에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피부 자극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 주변에 바르면 눈시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화학적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바르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보통 20분에서 30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니까 유기자차 성분의 선크림을 바르시려면 외출 전
2, 30분 전에 바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무기자차 성분의 이런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자외선을 아예 반사시키고 산란시켜서 튕겨내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피부 자극이 적어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나 시술 직후에는 바르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얘는 화학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하얗게 뜨는 거 있죠. 네, 백탁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조금 뻑뻑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건조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발라야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얼굴 기준으로 검지 2마디 정도 아니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의 양으로 얼굴 전체를 충분히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침에는 색소를 옅게 만드는 제품보다 선크림이 먼저입니다. 가능하면 철산화물이 들어간 틴티드 선크림을 고르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땀을 흘리거나 밖에 오래 있다 이러면 2시간마다 한 번씩 더 바르는 것이 좋고요. 낮 시간 동안에 내가 야외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선크림뿐만 아니라 모자, 양산 아니면 그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학적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양으로부터 아예 멀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얼굴에 흑자나 기미가 많다 이런 분들은 이 흑자와 기미가 다 자외선 누적이 되게 큰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만 믿기보다는 물리적인 차단을 꼭 같이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자, 그 다음에 양산, 그리고 저녁에는 피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녁에는 스크럽이나 강한 필링이나 화끈거리는 앰플, 그 다음에 고농도 산성분을 겹겹이 바르는 이런 루틴을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갑고 붉으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선크림 세안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원장님 이중세안이 뭐예요? 이중세안 왜 하면 안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중세안은 뭐냐 하면 워터프루프나 밀착력이 강한 선크림을 1차로 클렌징 워터 아니면 로션, 오일 등으로 녹여내요. 선크림과 피지와 이런 메이크업을 녹여내서 닦고 2차로 약산성 폼 클렌저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2차 세안을 할 때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품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과하게 이중세안만 하면 오히려 이 피부 장벽이 깨지고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1차 세안만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약산성 클렌저를 쓰지를 않으시면 오히려 모공에 이런 잔여물들이 남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깨끗이 씻는다고 굉장히 살게 강하게 막 문지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오히려 피부 자극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중 세안을 해야 하는 워터프루프 선크림이나 밀착력이 강한 선크림에 한해서 이중 세안을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상적으로 바르는 그런 선크림들은 그냥 순한 폼 클렌저로 한 번만 세안하셔도 충분합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이중 세안을 했다 그러면 꼭 보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중 세안 후에 노안이 되지 않습니다.